근데 우리 서부 영화에 보면은 보안관이 이제 악당을 잡으러 나갑니다. 하이문 같은 영화에 보면은 게리 쿠퍼가 총 잘 쏘니까 악당하고 대결하기 위해서 딱 권총 차고 나갑니다. 판사가 그 보안관 보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악당을 절대로 체포를 해야 돼. 그러나 총을 먼저 뽑으면 안 돼요. 그럼 그 보안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 판사 쏴 죽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판사를 쏴 죽이고 악당하고 대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국 세력이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김정일을 응징하기 전에 이런 국가 지도부를 먼저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 이런 합참의장, 이런 국무총리 이런 자가 뒤에 있는데 우리 국군이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국군이 이번에 제대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면 아마 문책됐을 거예요. 너무 잘 싸웠다고. 너무 잘 싸웠다고. 너무 잘 싸웠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들한테 이런 선택을 강요를 하고 있어요. 이런 선택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통보를 얘기해요. 당신이 5월 24일 날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독침에 대해서 진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날 오후에 국방장관이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느냐? 그 대응 조치를 지금까지 한 게 있느냐? 뭘 했느냐? 아직도 풍선을 못 날리고 있습니다. 군대가. 휴전선에 방송시설 해놓고 방송을 못 내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전파나 풍선도 못 날리면서 저쪽에서 포탄이 날려오는데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폭탄이 날려오고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풍선도 못 올라가고 최근에 무슨 국가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풍선 보내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이런 심리를 가진 자는 이게 무슨 말을 표현해야 될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노예근성인데 노예근성. 이게 전형적인 노예근성이죠. 또 얻어맞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피가학 취미자라고 그러는데 이건 변태지 변태. 이건 일종의 변태 수준입니다. 변태 수준이야.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추가 도발일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천안함은 봐주겠다. 천안함은 봐주겠다. 자, 연평도, 백주, 대낮에 민간 군인을 가지 않고 집중 포격한 전쟁행위, 선전포고행위. 천안함은 그래도 보이는 데서, 물 밑에서 했는데 대낮에 이런 행동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응징이 없다. 그날 응급결에 80발 쏜 거는 그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이 안 된답니다. 또 조준해서 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13분 뒤에 쏜 거는 그건 뭐 우리가 얻어맞고 쏘니까 그 시간 가지고 제가 시비 걸 건 아니에요. 그날 뭐 한 1000발 쏴가지고 저쪽을 막 떡을 만들었다 하면 좋다. 뭐 이걸로 응징한 걸로 칠 수도 있어요. 80발 쏟아 말았다. 우리는 4명이 죽었다. 그럼 별도의 무력 응징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직후에 있었던 그 약속, 즉 추가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약속을 이번에도 지키려면 오늘이라도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력 응징이에요. 무력 응징을 양방식으로 응징하는 것은 무력 응징이 아닙니다. 만약 응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응징하지 않으면 또 추가 도발이 일어날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응징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천안함 사건은 기습당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잠수함 작전은 기습을 막기가 힘들다는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때 김태형 장관이나 우리 군대를 변호하는 활동을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당한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의 이 부실을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도 아무리 인내심이 강하다 해가지고 그 인내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한계가 없는 인내는 그 노예가 하는 겁니다. 노예는 인내에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와서 차고 얻어맞고 해도 노예가 주인한테 항의를 합니까? 참는 수밖에 없지. 한계가 없는 인내는 노예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도 정리를 해요. 당장 이명박고 내려오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조건을 걸어야 돼요. 만약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약속했던 대로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응징을 하지 않으면 하야하라. 스스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무력 응징을 청와대에서 하야할 것이냐. 대통령 하야하는 거 아무리 막을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 하야한다고 혼란 안 생깁니다. 60일 안에 선거했구만.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무력 응징하지 않으면 하야하라. 무력 응징이냐 하야하라 선택을 하라. 여기 참고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하다. 이 요구는 너무하고 지금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이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손 드시죠. 이게 이견이 있어야 돼요. 전부 다 100%로 가면 이건 못한답니다. 반드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지금 한참 싸울 때 김정일이 조지는 게 문제지 우리 대통령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런 생각이 충분히 있을 거 있습니다. 그런 생각 전혀 개의치 마시고 한번 참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대충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손 드신 분들이 손 안 드신 분보다 애국심이 적은 건 아니에요. 다 생각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숫자를 가봐보니까 한 370, 80명 오신 분 중에서 대충 표결로 하면 한 370대 10으로 이게 가결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 기사를 조갑제닷컴 회원들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380대 10이었다고 제가 하나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총을 갖고 있으면 당장 나가죠. 우리 집에 총 있으면 저라도 총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총이 없어요. 대포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 대신 우리는 세금을 열심히 내가지고 군대를 키워왔습니다. 전쟁은 군대가 국민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전문 집단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군인 위에 민간인이 있어요. 그 민간인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군 통수권을 가진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반은 민간인이고 반은 군인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는 민간인이지만 군 통수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명박 씨는 최고사령관이에요. 계급이 원수입니다. 원수. 물론 원수라는 계급 우리는 쓰지 않지만 사실상 원수예요. 그런데 이 막강한 70만 대군을 지휘해야 될 군 통수권자가 군인 정신이 마비되어 버렸다. 군인 정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데 이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주는 거죠. 앞으로 시한은 제가 정하기가 의무를 하지만은 반드시 연평도 도발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무력 응징을 하라. 이거 못하겠다고 하면
하야를 요구하고 스스로 하야가 안 하면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탄핵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이렇게 근데 대통령 탄핵하려면 법적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 66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책무를 진다. 국가의 독립입니다. 영토의 보전입니다. 국가의 계속성, 즉 정통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그 다음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렇게 선서하도록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신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느냐, 국가를 보위하느냐, 영토를 잘 지키고 있느냐,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연평도 도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그 다음에 천안함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그 앞에 소위 중도 노선을 펴면서 헌법을 수호를 했느냐, 헌법을 스스로 무시했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사실은 연평도 사건이 없더라도 탄핵 사유가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봐준 거죠. 봐준 거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내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된다. 한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